원래는 스페인 사람들이 되게 비를 기다리던 상황이었어요. 음.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면 자, 왼쪽 오른쪽 차이가 크죠. 어이구. 예. 올리브를 원래는 빨리 익으면 6월에도 수확을 한대요. 네. 근데 너무 가뭄이 심해서 올리브가 안 익다 보니까 안 익어서 못 따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너무 많은 비가 와버린 겁니다. 저도 그래서 한번 이 외신을 찾아봤는데요. 이게 발렌시아의 특정 지역에는 네. 1년 온 비가 8시간 만에 다 온 거예요. 모어인 커먼이라는 시민단체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의 88%는 우리가 좀 높은 재정 지출을 수반하더라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답을 했고요. 58%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증세에도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다음 이슈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가뭄 뒤에 찾아온 폭우. 스페인 올리브유의 운명은? 이 정말 스페인이 근래에 들어서 뭐 지난 100년 동안의 최악의 이번에 폭풍이었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네. 예,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저희 조금 늦은 감 있지만 다뤄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일단 스페인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자면 인구가 한 4천만 정도, 그다음에 1인당 GDP가 3만 2천 달러 정도. 우리보다 약간씩 더 조금씩 적네요. 부족해요. 인구도 적고 1인당 예. 소득도 적고. 국토 면적은 그래도 한 5배 다섯 정도, 배. 남한의 네. 5배 네, 정도 된다고 그럼요. 해요. 일단 스페인 하면 처음 떠오르는 이미지가 관광지잖아요. 관광 산업이 발달을 했고요. 두 번째로 또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 대표적인 농업 국가예요. 그렇죠. 스페인이. 예. 유럽에서는 프랑스와 더불어 강자죠. 농업에.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 국토 면적에서 농경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유럽연합에서 프랑스 다음으로 높고요. 그다음에 스페인 남부 지방이 이게 지중해성 기후에다가 토양이 되게 비옥해서요. 유럽의 키친, 유럽의 채소밭이라고도 불립니다. 특히 이제 스페인 하면은 우리 대표 농산물 가공식품이 바로 올리브유죠. 예. 2022년 기준에 전 세계 생산량의 44%, 수출량의 약 60%를 차지했대요. 그래서 스페인이 압도적 1위의 올리브유 생산 수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올리브유가 뭐 스페인 경제에도 중요하지만 사람들한테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그냥 일상에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바게트나 뭐 식빵 구워서 올리브유 찍어서 아침 식사를 먹고, 그다음에 점심 저녁에 이제 식사에 곁들이는 샐러드에 항상 올리브유 넣어 먹고, 그다음에 튀기는 요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각종 요리에 항상 올리브유를 넣어서 먹고. 요새 우리 국민들도 이제 네. 올리브유에 많이 익숙해지지 않나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스페인 요리도 인기 얻으면서 네. 유럽 요리도 인기 얻으면서 올리브유도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찾아보니까 얼마나 스페인에서 올리브유가 중요한지 찾아보니까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스페인의 경제, 환경, 문화, 미식적 관점에서 올리브는 근본이다. 많은 이제 농촌 지역에서 소득과 고용의 원천이다. 딱 들어보니까 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절대적인 네. 어떤 이 수요 성향으로 보면 우리 배추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도 배추 한번 또 겪었는데 어려움을 네. 우리나라도 이런 그 올리브의 가격이 지금 요동치고 있다 이런 거죠. 결국 맞습니다. 기후 때문이다. 네, 맞습니다. 딱 우리나라 배추랑 비슷한 네. 상황에 놓였어요. 근데 원래 2021년 이후에 올리브유 가격이 200% 상승해서요. 뭐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해서 상품성 좋은 오일이 1리터짜리가 한 병에 10유로가 넘을 때도 있었대요. 근데 이게 원래는 5유로 정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10유로가 넘을 정도면은 진짜 많이 오른 거고요. 조금 나아졌어도 8유로가 좀 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춧값 오르듯이 올랐다고 보면 네.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집에 쟁여놓고 먹어야 되는 그런 식품인데 너무 가격에 부담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올해 초부터 이제 또 다시 강세를 보여서 가격 언제 내리나 이렇게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예. 뭐 강세를 보이는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지적이 되지만 단연 첫 번째 이유는 극심한 가뭄과 폭염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가뭄도 오고 또 폭염도 이 폭염도 오고 네. 또 이제 비까지 온 거군요. 그러니까. 네, 일단 가뭄이랑 폭염 상황까지만 네. 보실게요. 그래서 원래는 스페인 사람들이 되게 비를 기다리던 상황이었어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면 자, 왼쪽 오른쪽 차이가 크죠. 어이구. 예. 올리브를 원래는 정말 빨리 익으면 6월에도 수확을 한대요. 네. 근데 너무 가뭄이 심해서 이제 올리브가 안 익다 보니까 안 익어서 못 따는 거예요. 오른쪽은 저게 올리브가 아니라 콩 느낌이 날 정도로 네. 작네요. 약간 볶기 전에 그 커피 생두 네. 같이도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만 기다리고 있었대요. 아무래도 감염 폭염 심하고 그래서 네.
이게 농사가 안 되고 하면 네. 가격이 더 오르잖아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다리다 기다리다 이제는 너무 많은 비가 와버린 네. 겁니다. 네. 사실은 그 올리브유 가격이 이제 높아졌다는 거를 우리도 이제 많이 올리브유를 쓰게 되면서 실감하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뭐 파스타 요즘에 많이 해 먹을 때 올리브유 집에 두고 아마 드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이 원고를 준비할 땐 생각을 못 했는데 제가 토요일에 파스타를 해 먹으려고 봤더니 음.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올리브유가 있던 자리에 제가 아보카도유를 두고 쓰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또 한국에서 그거는 유명한 비싸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어떤? 그러지 않았을까 네, 싶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래요. 치킨 프랜차이즈 되게 유명한 이제 올리브유로 튀겼다고 해서 올리브유 네. 향이 많이 예, 나는 맞아요. 저도 알아요. 예. 네. 그 치킨이 작년 말부터 해바라기유 50%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그렇군요. 밝히고 국내에도 있거든요. 시장 영향이 예. 너무 이미 많이 벌써 예, 들어왔군요. 가격이 음.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좀 비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올리브를 못 따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스페인에서 내린 폭우 이 소식을 좀 이제 그래요. 전해드리려고 한 건데 사망자도 되게 많이 나오고 피해가 굉장히 컸어요. 사망자가 200명이 넘었죠. 네, 네. 제일 최신 보도가 221명, 네. 이 중에 219명까지만 신원이 확인이 된 것 같고요. 그래요. 예, 계속 이제 구조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늘 수도 있어요, 네. 사망자는. 이게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한 열흘 정도 되는 기간에 스페인 남부, 스페인 남동부를 강타한 겁니다. 집중호우다 이런 집중호우가 없어요. 몇 시간 만에 제곱미터당 200리터 넘는 강우량이 기록됐다고 해요. 우리 수치로 좀 와닿지 않잖아요. 기사를 장식한 타이틀이요. 한 달간 내릴 비가 하루 만에 다 내렸다. 네. 이런 기사가 네. 장식을 네. 했어요. 예. 그래서 남부가 주로 이제 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이기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있지만 특히 이제 남동부의 발렌시아주 네. 여기가 피해가 컸어요. 왜냐하면 강물이 막 범람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택이 침수되고 그래서 여기서 거의 대규모 그 인명피해가 네. 거의 다 났다고 보시면 저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 외신을 찾아봤는데요. 이게 한 달 정도가 아니고 발렌시아의 특정 지역에는 네. 8시간 동안에 491mm가 와서 이게 네. 한 1년에 오는 비래요. 네. 1년에 오는 비가 8시간 시간 만에 다 만에. 온 거예요. 예. 그러니 뭐 정말 그 당시 그 영상을 봤더니 정말 너무 끔찍할 정도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영상 같이 네. 한번 볼까요? 예. 그래요. 어우, 저 뭐 전봇대인지 네. 이럴만 하죠. 왜냐하면 이 지역이 비가 통상적으로 많이 오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홍수에 대비가 잘 돼 있는 곳이라고 적응력이 높지 않은 지역인데 이렇게 너무 집중호우가 내리니까 맞아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예. 2022년쯤에 아마 독일에서 이런 비슷한 맞아요. 예, 비가 날 네.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페인에서 이제 현지에서는 이거를 다나라고 부른대요. DANA의 그래요. 약자인데 뭐 데브레시온, 아이슬라다, 니벨레스, 알토스에서 고고도에 고립된 저기압 이렇게 약간 직역이 되고요. 네. 의미를 보면은 아주 차가운 극지방의 공기 덩어리가 이제 되게 높은 고도, 대기 순환의 영향을 안 받는 한 5,000 내지 9,000m 상공의 이제 고도에서 막 고립이 돼 있다가 지중해 따뜻한 바닷물 위로 이동을 하면서 이제 충돌을 하는 거예요. 따뜻하고 습한 공기랑 충돌을 하면서 아주 강한 폭풍을 일으키는 현상인데 이게 영어권에서 뭐 콜드 드롭이라고도 번역이 되던데 이게 스페인이 위치한 그 이베리아 반도 약간 특수한 기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냥 영어권에서도 이걸 DANA라고 네. 이렇게 부르는 것 주 같아요. 기자님, 이런 예. 기후 관련된 이런 설명도 아주 잘하시네요.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잘 열심히 이해됩니다. 찾아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주로 늦여름에서 초가을쯤에 이제 종종 발생을 하는데 올해 특히 규모가 너무 파괴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 기상청이 이번에 발렌시아에 닥친 이 다나 참사에 대해서 이번 세기 들어 그래요. 최악의 폭풍이었다. 그럴만 이렇게 하죠. 이게 평가했을 1년에 오는 정도입니다. 비가 특정 지역에 하루에 뭐 예. 8시간 만에 다 왔다는 예, 정도니까 맞습니다. 결국은 전문가들은 이것도 이렇게
기존의 단아가 없진 않았지만 이렇게 강도가 커진 것은 역시 네. 기후변화 네.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네. 스페인 이제 아무래도 중요한 건 사람들이 일상에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체감하고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스페인 사람들이 다나 참사로 기후변화 파괴력을 되게 절감한 걸로 음. 보입니다. 모어인 커문이라는 시민단체가 스페인 여론을 알아보려고 다나 물러난 직후에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18세 이상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의 77%는 기후변화가 이번 다나 참사 같은 극단적 이상기후를 초래했고, 음. 그다음에 또 78%는 앞으로 이런 현상이 더 빈번해질 거로 믿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제 응답자의 88%는 우리가 좀 높은 재정 지출을 수반하더라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답을 했고요. 58%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증세에도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주 고무적이네요. 저 같은 경제학자 예. 입장에서는 예. 예, 증세도 받아들이겠다. 반 이상이. 네, 절반 네. 이상이요. 예. 농작물 피해 상황도 좀 드리면 네. 발렌시아 같은 경우는 아까 강물이 범람하고 뭐 인명피해도 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작물만 훼손된 게 아니라 아예 농업 인프라가 훼손이 됐어요. 관계 시설, 뭐 농로, 도랑, 뭐 제방 이런 기반 그렇겠네요. 시설 같은 게 파괴가 되고 토사가 이제 물에 쓸리면서 굉장히 좀 처참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뭐 올리브 물론이고요. 뭐 감, 귤, 뭐 아보카도, 그다음에 각종 채소 같은 농작물이 보면 100% 손실됐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농업 인프라까지 망가졌기 때문에 발렌시아 이 주정부의 농촌진흥청에 해당하는 기관이 저 지금 재앙적인 상황이다라고 피해 상황을 표현했을 정도예요. 여기서 다시 이제 올리브. 네. 올리브가 국민 경제나 장바구니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올리브 상황을 좀 보면은 이번에 다나 참사로 어떻게 보면은 다나라도 기다렸어요. 비가 오기를. 그런데 너무 심하게 비가 왔기 때문에 이 비가 오는 한 열흘간은 수확 자체가 중단되기도 했지만 아예 따지도 못한 채로 망가진 물량이 그렇겠어요. 좀 많기 네. 때문에 우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올리브유는 가공식품이잖아요. 농산물을 가공하기 때문에 이게 가격에 반영되는데 시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나 참사 직전에 좀 수확을 해놓은 올리브가 있잖아요. 그래서 당장 올리브유 가격은 조금 내려가고 있다고는 나와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스페인 농림수산식품부가 올리브유 재고량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18만 6,304톤이 있대요. 근데 이게 평년 재고량이 47만 4,400톤 정도 된다고 하니까 평년보다 이미 30만 톤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다나 전까지 수확한 올리브 양이 많았으면은 올리브유 가격이 조금 안정될 수도 있겠지만 뭐 이번 참사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내려가더라도 앞으로 또 올라가는 앞으로 거 이제 아니냐. 시장은 확실히 안 좋아질 것이 뭐 분명해지겠네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집권 여당에 대한 뭐 불만이나 왕실에 대한 불만, 뭐 그래요. 부패도 있다, 유통 마진을 너무 챙긴다, 뭐 이런 식의 불만까지 나서 정치권 한마디로 민심이 지지율까지. 흉흉해지는 거죠. 맞습니다. 결국 농민들의 소득도 네. 줄어들 것이고 예. 소비자들로서는 가격이 물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오르는 거죠. 예. 그런 문제가 연쇄적으로 네. 또 심지어 올리브유를 수입하는 국가에서도 올리브 가격이 올라가고 네. 또 제품을 구하기 힘들고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도 앞으로 중국이 배추를 뭐 방글라데시 수입했다 이런 얘기도 우리가 중국에 수입하는데 또 중국은 방글라데시에서 배추를 수입한다 그러는데 네. 제가 보니까 이 올리브를 이제는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때문에 저 전라남도 지역에서 재배가 가능한 상황이 되고 있대요. 우리가요. 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게 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앞으로 이러한 기후변화라는 것이 네. 지역별로 이제 어떤 작물이 우리 지역에 적합하냐에 대한 지속적인 체계적인 전략적인 고민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남의 불행이 우리의 행복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게 앞으로는 열대 관련 작물이 그런 과실이 올리브 같은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재배될 수 있다. 이런 좀 전략적 마인드를 가지고 앞으로 이 농산물 시장과 농작물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적응하는 방법일까요? 네, 기후변화. 그렇죠. 그래서 그럼 재정 지출을 좀 수반해야 그리고 우리 입맛도 예. 앞으로 좀 늘 바꿀까요? 먹던 거가 예. 아니라 좀 이런 새로운 작물에 좀 익숙해져야겠다. 이런 쪽에 홍보랄까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워낙에 급변하니까 예. 이렇게 되면 앞으로 스페인이 수출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자기 내수도 지금 부족할 판인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CBS 최소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